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 시간이 돼서 인공지능 그리고 보청기에 대한 관계 간단하게 한 10분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우리 원장님들이 다양하게 들여보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이 현재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우리 이세돌 부단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알파고 그리고 IBM에서 나온 인공지능에서 왓슨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공지능이고요. 이제는 우리 스타키도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네이버도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는데 그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우리 문의해 주시는 원장님들이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뭔가 인공지능이라는 큰 개념은 기계가 말 그대로 기계가 아티피셜하게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총칭하여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그 인공지능, 그 AI라고 말하는 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걔가 정말 인간에 근접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뭔가 배우고 뭐를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머신러닝입니다.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 그거와 더불어 기계학습이 좀 더 발전을 하고 좀 더 인간에 조금 더 근접하게끔 생각하고 학습하는 거를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인공지능이 큰 개념,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서 머신러닝이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 머신러닝이 좀 더 발전한 게 딥러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인공지능이 머신러닝만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아웃 오브 데이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구형이다. 근데 머신러닝도 하고 딥러닝도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최신 것이다. 예를 들면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만든 회사가 딥마인드라는 회사입니다. 느낌이 딱 오시죠? 딥러닝 하는 회사다. 그래서 알파고는 딥러닝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일단 딥러닝을 도대체 뭐를 하고 머신러닝은 뭐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인간 또는 우리 이 지구에 있는 여러 동물들의 행동, 사고방식 그런 양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풋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날이 엄청 더우면 이 날이 덥다는 것은 이미 인풋 데이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에서 머리에서 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부채질을 한다든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든가 이런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날이 덥다라는 인풋 데이터 우리 오감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지지구복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 부채질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운데 있는 데이터 잘 모르는 거를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 히든 레이어에서 날이 덥다라는 인풋 데이터를 히든 레이어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지 부채질을 하는지 우리는 현재 모릅니다. 그래서 이 히든 레이어를 우리가 부르기를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먼저 이 히든 레이어를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파리의 행동은 우리가 컴퓨터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파리는 뉴런의 개수가 약 10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꿀벌 역시 한 100만 개 돼서 가능하고요. 개구리 1600만 개 가능하고 고양이도 7억 6천만 개인데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뉴런의 개수가 무려 860억 개라서 현재 DNN 딥 뉴럴 네트워크로 해석이 안 돼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머신러닝으로 내막은 모르겠으나 결과와 인풋과 원인과 결과 아웃풋을 주고 중간에 뭘 했는지는 현재 모르니까 그 어떻게 펑셔널리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기존의 그 알고리즘과
차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을 통한 알고리즘은 규칙과 데이터를 제공해서 y = fx 등등등등 해서 답을 찾아내는 게 전통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보청기 같은 경우에도 소음이 있다, 또 SMB가 있다, 이런 소음과 SMB라는 데이터를 주게 되면, 그래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로우 프리퀀시 약 700MHz에 해당되는 700Hz에 되는 채널의 이득을 5dB 줄인다라는 답을 내놓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알고리즘이고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와 해답을 줍니다. 이를테면 SMB가 이렇게 되면 SMB가 이렇게 되고 무슨 소음이 있으면 700Hz가 존재하는 그 채널의 이득을 5dB 내린다 라는 답을 주고 나면 머신러닝은 뭘 찾냐면 규칙을 찾습니다. 이런 인풋이 있고 이런 아웃풋이 있다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나왔을 거다라고 머신러닝은 찾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좋은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이렇게 이런 규칙이 있구나, 가운데로 가고, 또 이런 규칙이 있구나, 살짝 위로 가고, 또 이런 규칙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규칙이 있구나 해서 결론을 도달하는, 지금 머신러닝은 보시는 화면에 굵은 선, 그러니까 규칙, 찾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뭐를 근간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엄청난 데이터는 뭐를 제공합니까? 원인과 해답을 제공합니다. 그 원인과 해답을 쭉 보면서 이렇게 했겠구만 이라는 규칙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딥러닝이고요. 머신러닝이고요. 딥러닝은 거기에 약간의 더 향상된 알고리즘과 향상된 개념을 넣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알고리즘이 좀 더 우리가 더 기술적으로 발전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가 많아졌고, 다음에 하드웨어가 엄청 발전했습니다. 하드웨어 중에서 GPU라는 하드웨어가 엄청 발달했는데, 우리 원장님들 혹시 주식하시면 GPU를 전 세계에서 싹쓸이하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주식 엄청 올랐죠. 왜? 이 GPU, 엔비디아 GPU가 우리 그 머신러닝, 딥러닝의 핵심 하드웨어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 GPU가 삼성과 무슨 관계인지를 또 말씀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딥러닝은 뭐냐? 먼저 머신러닝은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강아지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할 때 이 친구를 찾아보는 겁니다. 고양이다. 고양이 이렇게 귀가 쫑긋하고 눈은 동그랗고 눈 색깔은 뭐 갈색이고 앞발이 어떻게 생겼고 꼬리가 있고 수염이 있고 쭉 찾아가지고 오른쪽 끝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찾았더니 강아지가 나와요. 강아지가 나왔는데 개 그랬더니 틀렸어. 그러면 끝입니다. 머신러닝은. 반면 그 밑에 그림처럼 디프로이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고양이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라고 판정을 했더니 틀렸다고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과정 규칙을 잘못 선택했구나. 그래서 그 과정 규칙은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고양이라고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맞았구나. 그래서 이 과정, 이 규칙을 더 많이 사용하게끔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규칙을 한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으면 맞았나 보다 틀리면 틀렸나 보다는 머신러닝이고, 맞은 놈은 강화시키고 틀린 놈은 딜리트 시키면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서들 구단님한테 지고 나서는 다음에 절대 안 지는 이유는 자기가 실수했던 거는 판단의 규칙에서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엄청난 작업을 수행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딥러닝, 머신러닝을 아무리 하도 인간보다는 기계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시간에 이제 그 DNN이라는 걸 갖다가 확 깨우치는 순간 인간보다 기계가 앞설 거로 사례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AI에 최적화된 그 엣지 모드라는 것을 출시했는데, 엣지 모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더블 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골프장에 있거나 진공청소기를 돌리거나 운전을 하거나 카페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를테면
골프장에서 누가 드라이버를 쳤을 때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해서 아웃풋을 줄였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는 이 규칙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 적용했더니 잘 안 맞아요. 그럼 규칙을 딜리트 시키고 또 다른 규칙을 찾고 그게 맞으면 그 규칙을 강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AI 어음 강화 기능을 우리 스타키 제품에 넣었으니 우리 상품명이 스타키 엣지가 되겠습니다. 엣지 AI. 마지막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소음 있는 환경에서 어음과 소음의 패턴을 인지하고 학습하는 건데 그러려면 먼저 원인과 결과를 줘야죠. 두 번째 있습니다. 패턴 인지를 위해서 다층 고도의 알고리즘에다가 알려진 어음과 알려진 소음과 그 알려진 어음, 소음 환경에서 어떻게 조절했는지 결과는 이미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찾죠. 이런 소음, 이런 어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음질을 조절하겠다라고 찾아놓고 나서 적용했더니 사용자가 마음에 들어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싫어하는 거는 죽이고 마음에 들어하는 건 더 강화시켜서 시간이 갈수록 어음과 소음을 구분하는 능력이 탁월해지고 어음이 포함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을 엣지 AI 모드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혹여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나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트레이닝 팀 또는 우리 영업팀에게 문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